굿노트에서도 메모장에서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2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패드 미니 초기 설정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최대한 아이패드 OS 18에 새롭게 생긴 내용으로 챕터를 구성했고요. 전작 대비 편의 기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패드 미니 구형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볼 수 있도록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설정입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들어가서 보면 상단에 이 화면 모드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기능은 그냥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7세대가 LCD여서 배터리 절약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눈부심이나 시력 보호에는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답답하지 않다면 계속 다크모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나이트 시프트 역시 눈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고요. 원하는 분들은 설정을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 잠금은 기본적으로 2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조금 더 길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변경을 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홈화면 꾸미기입니다. 아이패드 OS 18에서 시각적으로 화려해졌고 편의성도 강화되었는데요. 먼저 홈화면에서 화면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앱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정렬을 해버렸기 때문에 불편했거든요. 갤럭시 탭처럼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좌측 상단에 편집을 눌러서 사용자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팝업이 뜨는데요. 여기서 크기를 설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앱 아이콘이 커지고 대신에 앱 이름이 삭제되죠. 상당히 심플해지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그리고 자동, 틴트 처리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변경해 주는 것이고요. 이 틴트 처리됨 같은 경우는 이 앱의 색상을 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스포이드는 배경 화면의 색상을 복사할 수도 있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해 모양은 전체적인 배경 화면의 밝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어센터 꾸미기입니다. 이 기능도 아이패드 OS 18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이고요. 제어센터를 보면 그룹화가 되어 있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추가도 되는데요. 제어센터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이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기존에 있던 곳에 제어센터를 추가할 수 있고요. 하단에 이 동그라미를 눌러서 새로운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어 항목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기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앱 잠금 기능입니다. 아이패드 OS 18부터 개별적으로 앱을 잠글 수 있는데요. 설정 방법은 잠그고 싶은 앱을 이렇게 길게 눌러서 터치 ID 요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터치 ID를 눌러야지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앱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터치 ID를 인식을 시켜야지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죠. 왜냐하면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앱 같은 경우 주변 사람들 중에 내 아이패드를 잠깐 사용하면서 그 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은 이 앱에서 바로 위젯으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진 동기화 끄기입니다. 아이클라우드가 정말 편리하고 좋은데요. 5GB 이상을 사용하려면 유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5GB에서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가 금방 차게 되겠죠. 그래서 동기화 기능을 끄고 싶은 분들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계정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이클라우드로 들어가서 사진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동기화를 꺼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꺼놨고요. 이것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 용량이 꽉 차게 되면 다른 중요한 설정들이 동기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정리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거든요. 다만 동기화 기능을 끄기 전에 찍은 사진은 반드시 다운받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꼭 다운로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찍은 모든 사진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요금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2TB까지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6TB와 12TB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배터리 성능 상태입니다. 원래 맥북과 아이폰만 제공했던 기능인데요. 이제는 아이패드도 배터리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 성능 상태로 들어가 보면 성능 최대치, 사이클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 제조일과 활성화시킨 날짜도 볼 수 있고요. 일곱 번째로 게임 모드입니다. 이제 게임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게임 모드를 실행해 줍니다. 게임 모드가 실행되면 백그라운드 작업을 최소화해 주기 때문에 성능적인 요소들을 게임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죠. 무선 게임패드나 에어팟의 지원을 최소화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게임 모드를 끄고 싶은 분들은 제어센터에서 상단에 떠 있는 게임 모드로 들어가서 끄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로 메시지 예약하기입니다. 드디어 메시지의 예약 기능이 생겼습니다. 일단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 좌측에 플러스를 눌러서 나중에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낼 날짜를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 2주까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약된 문자는 이렇게 별도로 표시가 되고요. 중간에 나중에 보내기에 편집을 눌러서 다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키보드 설정입니다.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면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서 키보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자동 수정 기능과 자동 대문자 기능을 끄고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열 번째로 애플 펜슬 프로입니다. 미니 7세대에는 애플 펜슬 프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전작에서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했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설정에서 애플 펜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스키즈 설정과 두 번 탭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저는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다른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기능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 애플 펜슬로만 필기나 그리기를 하고 싶다면 애플 펜슬로만 그리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11번째로 손가락으로 스크린샷 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으로 스크린샷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손가락 제스처로도 스크린샷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본 설정이 꺼져 있거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멀티태스킹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맨 하단에 있는 모서리에서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기를 켜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단 왼쪽에서는 스크린샷, 그리고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서는 빠른 메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바로 스크린샷을 사용할 수 있죠. 참고로 애플 펜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도 설정 없이 바로 스크린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달라진 프리폼 앱입니다. 바로 이 장면 추가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프리폼 앱 서식 자체가 정말 넓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찾아가는 것도 번거로워지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장면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장면을 추가해 놨는데요. 이렇게 장면을 누르면 바로 저장해 놓은 장면으로 즉각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측에 있는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장면 이름 변경이나 프린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로도 내보내기를 할 수 있고요. 13번째로 계산기입니다. 드디어 아이패드용 계산기가 생겼죠. 가로 모드에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좌측 하단에 이 계산기 모양을 누르게 되면 공학용 계산기와 수학 메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 메모는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 계산기 위젯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14번째로 수학 메모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계산기에서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메모장, 프리폼 앱, 페이지, 키노트 등 애플의 거의 모든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칙 연산은 기본이고요. 그래프까지 나타나게 할 수 있고요. 간단한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기능은 식을 먼저 적고 등호를 적고 난 다음에 Y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자동으로 뜨고요. 그리고 정답도 내 글씨체에 맞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식에서 변환을 해서 다른 해답을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 있고요. 이때 숫자를 누르게 되면 손으로 필기가 계속돼서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애플 펜슬로 들어가서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애플 펜슬로만 그리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인식을 잘 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번째로 스마트 스크립트 기능입니다. 메모장에서 손글씨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현재는 영어만 가능하고요. 굉장히 신기한 것이 내 글씨체를 벗어나지 않고 예쁘게 보정을 해준다는 것이 신기했고요. 제가 상당한 악필이거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퀴즈에서 더보기로 들어가서 설정을 눌러서 손글씨 자동 정밀 조정을 켜주시면 됩니다. 16번째로 텍스트 손글씨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상당히 신기한데요. 물론 영어만 됩니다. 영어로 손글씨를 쓰고요. 일반적인 텍스트를 복사해서 손글씨 사이에 붙여넣기를 하면 텍스트가 아닌 손글씨로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직접 하면서도 상당히 유용하고 신기했고요. 한글을 인식하게 되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7번째로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기능은 현재 기기 언어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서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가서 상단에서 영어를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비 중으로 뜨는 것입니다. 승인이 되면 각종 기능을 다운받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메모장으로 가면 상단에 AI 버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요약, 요점 정리, 리스트 등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파리에서 읽기 도구를 누르게 되면 영문 기사 상단에 요약 버튼이 뜹니다. 이것을 누르면 기사를 정말 짧게 요약을 해주고요. 또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이 화려하게 바뀌면서 시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상단에 띄워주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다시 보고 싶을 때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보여줍니다. 18번째로 클린업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아이패드 OS 18.1에서 새롭게 들어간 기능인데요. 갤럭시의 AI 지우개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사진 앱에서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하나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편집으로 들어가서 좌측에 클린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피사체를 인식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삭제하고 싶은 부분도 색칠을 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양이를 문질러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네, 조금 어색하지만 일단 고양이만 없어졌죠. 이게 사진마다 다릅니다. 깔끔하게 삭제할 때도 있고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19번째로 굿노트 활용하기입니다. 굿노트에서도 메모장에서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굿노트 6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스퀴즈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 만든 메모장처럼 스퀴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럴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럴롤 기능은 이 테이프에서 회전 감지를 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보면 네,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상단에 이 마이크 모양을 누르게 되면 녹음을 해주면서 동시에 이 좌측에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녹음이 완료되면 이 상단에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 있다는 표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번째로 사파리 하이라이트 기능입니다. 먼저 사파리에서 이 주소창에서 좌측에 있는 이 표시를 눌러서 방해 요소 가리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내가 보기 싫은 부분을 선택을 하고 가리면 네, 이렇게 모래알처럼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선택을 하고 가리기를 누르면 역시 똑같이 모래알처럼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화려하죠. 그리고 이렇게 삭제하고 나서 이 상단에 완료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세로 고침이나 페이지를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그 부분이 복원이 되는데요. 모든 페이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 적용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사용하면서 알아가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영상을 만들면서 아쉬운 점이라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구형 모델도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구형 모델이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수학 메모 같은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제대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연사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 포착!